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검은 호랑이인 이민년이 지나고 60간지의 40번째인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인 올해는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면서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검다는 수식어가 저는 뭔가 음산한 느낌이 들어 궁금해서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뜻하고 토끼는 풍요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지혜가 풍요를 만나 좋은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올해에도 경제가 어려울 거라 하지만 좋은 일 조금씩 생기고 또 만드셔서 하는 일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오후에 시한스푼 진행을 맡은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협회장이면서 신앙송가인 김정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과 새해지만 설레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 먹는다는 점은 빼고 말입니다. 자, 저희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 곡은 그 해의 기운과 운세를 정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정하시는데요. 2023년 새해 첫 곡은 카라의 스텝입니다. 네, 신나는 분위기와 당찬 가사가 뭔가라도 이룰 것만 같은 카라의 스텝 잘 들으셨나요? 신앙송에 앞서 먼저 오늘 나오신 게스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부회장님이신 김기정 낭송가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주셨습니다. 또 한 분 지용신앙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이신 진장화 신앙송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분이 우리 저희 회원이면서 신앙송가이신 이효숙 신앙송가님 나오셨습니다. 참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반가운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시작이 광명으로 도래했습니다. 2022년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은 모두 미루시고 더욱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옥천 지영시 낭송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다다난했던 2022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았던 한 해였지만 이제 다가온 2023년은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 회원이며 시 낭송가인 진장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한 해 감사했고 덕분에 힘이 나는 2022년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2023년에는 목표하신 부분들도 원하시는 일들도 모두 다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 회원이며 시농송가인 이효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애청자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토끼는 예로부터 영민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개묘년은 재난의 굴곡으로부터 벗어나는 재능을 마련하는 해라고 합니다. 감수성이 뛰어나고 겁이 많아 수동적인 토끼처럼 분수에 맞게 지혜롭게 사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럼 이쯤에서 새해인 1월과 관계되는 시 한 편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송가이신 진장화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오세영 시인의 1월입니다. 1월 오세영 1월이 색깔이라면 아마도 흰색일 게다.
아직 채색되지 않은 시내의 캔버스. 산도 희고 강물도 희고 꿈꾸는 짐승 같은 내 영혼의 이마도 희고 1월이 음악이라면 속삭이는 저음일 게다. 아직 트이지 않은 신의 발상법. 가지 끝에서 풀잎 끝에서 내 영혼의 현 끝에서 바람은 설레고 1월이 말씀이라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육성일 게다. 유난의 꿈길에서 문득 들려오는 그녀의 질책. 아가 일어나거라. 벌써 해가 떴단다. 아, 1월은 침묵으로 맞이하는 눈부신 함성. 네, 저희 오랜만에 우리 남성분께서 신앙송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듣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 좋아요. 네. 오세영 시인의 1호를 진장화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우리 낭송가님들은 새해가 되면 보통 무슨 일들을 하시나요? 네, 저는 가장 먼저 주변 지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떤 글로 인사를 드리면 좋을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미리 써놓은 글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럼 김기정 낭송가님 혹시 한 가지 팁을 주신다면요? 무엇보다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셔서 보다 마음을 울리고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는 2023년 새해 인사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돋이 명소에 들러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만나러 갑니다. 새해 소원을 잠시 빌어보고 싶어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은 모습이었고 그만큼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추천해 주실 장소 있으실까요? 예, 강원도의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이라든가 포항의 호미 이곳 인기 있는 곳입니다. 네. 저희도 올해는 한번 좀 갔다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그죠? 우리 이효숙 신앙송가님은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무엇 하시나요? 아무래도 새해가 오면 올 한 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기대와 함께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네.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픈 사람들과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하나 주신다면요? 가장 우선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은 목표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월의 시를 찾다 보니 우리 목필균 시인님의 시가 두드러지게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가 많았습니다. 1월에 관한 시 하나 더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기정 부회장님이 낭송합니다. 목필균 시인의 1월에는입니다. 1월에는 목필균. 처차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설레고 어둠 털어내려는 조급한 소망으로 벅찬 가슴일 거예요. 일기장 펼쳐들고 새롭게 시작할 내 안의 약속.
맞이할 날짜마다 동그라미 치며 할 일 놓치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기도 하고요. 각오만 해놓고 시간만 흘려 보낸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올해도 작심삼일 벌써 끝이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아요. 1월에는 11달이나 남은 긴 여유가 있다는 것. 누구나 약속의 다짐을 하고도 다 지키지 못하고 산다는 것. 알고 나면 초조하고 실망스러웠던 시간들이 다 보통의 삶이란 것 찾게 될 거예요. 김기정 부회장님이 낭송한 목필균 시인의 1월에는 잘 들었습니다. 겨울의 청아한 냉랭함 속에서 오히려 따스함의 그리움도 느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달라지는 제도 알고 계신 거 있음 한 가지씩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여러분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된다는 것, 그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유나 유제품의 경우는 2031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할 2023년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예, 모든 대학이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학생분들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미 2019년에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후에 그 단계적으로 아마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최저임금 또한 기존의 최저시급보다 460원이 오른 9,2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시급은 11,550원입니다. 네, 이렇게 올해도 아마 여러 제도들이 도입이 되오니 본인에게 적용이 가능한 내용들을 잘 확인하고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또 다음에 들으실 노래는요, 아주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다비 이모의 오르자입니다.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들숨에는 월급을, 날숨에는 보너스. 오르자 오르자 오르자. 연봉아 오르자. 빌딩숲 내 집 한번 심어보자. 정말 누구나 원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앙송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이효숙 낭송가가 낭송합니다. 정성수 시인의 1월의 시. (1월의) 시. 친구여, 최초의 새해가 왔다. 이제 날 저무는 주점에 앉아 쓸쓸한 추억을 슬퍼하지 말자. 잊을 수 없으므로 잊기로 하자. 이미 죽었다. 저 설레이던 우리들의 젊은 날, 한마디 유언도 없이 시간 너머로 사라졌다. 스스로 거역할 수 없었던 돌풍과 해일의 시절, 소리 없는 통곡과 죽음 앞에서도 식을 줄 모르던 사랑과 눈보라 속에서 더욱 뜨거웠던 영혼들, 지혜가 오히려 부끄러웠던 시대는 같다. 친구여, 새벽이다. 우리가 갈 길은 멀지 않다. 금음날이 오면 별이 뜨리니
술잔이 쓰러진 주점을 빠져나와 추억의 무덤 위에 흰 국화꽃을 던지고 너와 나의 푸른 눈빛으로 이제 막 우주의 문을 열기 시작한 저 하늘을 보자. 지치지 않는 그 손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또 다른 길을 위해 오늘도 어제처럼 투명한 햇빛은 눈부시리니. 네, 정성수 시인의 1월의 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19절처럼 이제는 날 저무는 주점에서 쓸쓸한 추억으로 슬퍼도 하지 말고 오늘도 어제처럼 투명한 햇빛은 눈부시니 새로운 희망과 마음가짐으로 1월을 시작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잘 모르는 시인분이세요, 솔직히. 그죠? 우리 정성수 시인의 혹시 시의 특징이 있나요? 시인 정성수의 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같습니다. 섬세한 감성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시가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있죠. 시적 문제로 쓴 글은 서정적 시로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처럼 다랑의 작품 창작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평소 시인의 문학에 대한 열정과 삶의 치열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정성수 시인의 몸에는 시 공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가 콸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문학 활동과 마르지 않는 창작 정신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 나오신 세 분의 낭송가님이 힘을 합쳐서 아마 화합하는 모습으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양형근 시인의 새해에는. 새해에는 양형근. 새해에는 꽃이 번그는 이유와 꽃이 아름다운 사연을 오래 얘기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땅 위에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과 모국어의 향기를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바퀴벌레와 모기, 개미와 같은 하찮은 생명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소서. 눈들어 보이는 것마다 우리들의 첫사랑임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되 길을 위해서 소송이는 생각들로 하여 오래 마음 아프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그리움은 올해도 끝이 없을 것이므로 따뜻한 위로의 말을 배우게 하시고 정령 사랑으로 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밤을 새워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 세상이므로 미움, 시기, 욕심, 절망, 분노와 같은 좋지 않은 생각들을 잠시 잊게 하시고 희망, 따뜻함, 파란 하늘과 같은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래전에 잊혀진 슬픔을 위해서도 가끔씩은 목젖이 아프도록 울게 하시고 질감 좋은 색조로 새벽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마른 들판을 건너 온 겨울바람에도 향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쓸쓸한 등을 보이며 흐르는 저녁강이 깊은 바다와도
만나게 하소서. 따뜻한 한 그릇의 시와 포옹하며 뒹굴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인이 단단한 꽃으로 그 자리에 오래 피어있게 하소서. 이름 모를 늙은 가수의 느끼한 랩송마저도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청청한 목소리로 노래하게 하소서. 얇은 월급 봉투라도 좋으니 그로하여 기죽지 않게 하시고 작은 배품으로 인하여 오히려 빛이 나지 않도록 하소서. 무엇보다 마음살에 돋아나는 욕심의 잔을 비우게 하소서. 주님. 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라일락. 여러분들 혹시 신년 운세 많이들 보시죠? 새해가 되면 올해는 무슨 해인지, 또 띠에 따라 운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을 수도 없는데요. 알아두면 좋은 2023년 운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3년 삼재띠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입니다. 삼재는 9년마다 한 번씩 찾아와 3년 동안 지속되는데 건강이나 재산, 불운 등이 생기기 때문에 띠별 운세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자, 그럼 올해 2023년 1월 별자리 운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김기정 부회장님 어떤가요? 네, 물병자리입니다. 건강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네요.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고요. 이세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구직 중이시라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023년에 태어날 아기들의 운세는 어떨까요? 네, 2023년은 개묘년 검은 토끼 해입니다. 색깔도 의미가 있어서 정리해 보면 이번 토끼띠를 타고날 아이는 성품이 온화하고 착한데 예능적인 면모까지 겸비했다고 하니 출산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기뻐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기운이나 흉운이나 편안할수록 뒤를 대비하고 힘들수록 다시 복이 오며 순환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전체를 보는 그림으로 새해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장화 낭송가가 낭송합니다. 허영만 시인의 1월의 아침. (1월의) 아침 허영만. 세월의 먼 길목을 돌아 한 줄기 빛나는 등불을 밝힌 우리의 사랑은 어디쯤 오고 있는가. 아직은 햇살도 떨리는 1월의 아침. 뜰하게 불 뿌리는 찬바람에 숨을 죽이고 저 푸른 하늘엔 새 한 마리 날지 않는다. 살아갈수록 사람이 그리웠고 사람이 그리울수록 더욱 외로워지는 우리네 겨울의 가슴. 나처럼 가난한 자 냉수 한 사발로 목을 축이고 깨끗해진 두 눈으로 신앙 같은 무등이나 마주하지만 나보다 가난한 자는 오히려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 보겠구나. 오늘은 무등산 허리에
눈빛이 고와 춘설차 새잎 돋는 소리로 귀가 시린 1월의 아침. 우리의 긴 기다림은 끝나리라.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땅도 풀리고 꽃잎 드는 강물도 새로이 흐르리라. 우리의 풀잎은 풀잎끼리 서로 볼을 부비리라. 아, 차고도 깨끗한 바람이 분다. 무등산은 한결 가직해 보이고 한 줄기 사랑의 등불이 흔들리고 있다. 네. 진장화 낭송가님이 낭송한 허영만 시인의 1월의 아침 잘 들었습니다. 허영만 시인의 시를 아마도 처음 대한 것 같습니다. 시인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전남 순천 출생이고요. 1973년 월가문학시로 1978년 아동문학의 동시로 등단을 했습니다. 대표적 시집으로는 황홀, 바람칼, 음성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다음에도 한번 또 허영만 시인의 시를 저희가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꼭 바라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네, 작년과 더불어 올해에도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한 저희 가족들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모든 알고 계신 지인분들도 건강하신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저도 건강이 최고죠. 저도 모두니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순탄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설날 무렵에 생각나는 신앙송 하나 들으시겠습니다. 행복했던 어린 날 설날 추억을 소환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시인의 설날 아침에를 김기정 신앙송가님이 낭송합니다. 설날 아침에 김종길.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늘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네. 설날 그러면요. 새 옷에 새 양말에 또 새 신을 신고 어른들께 세배드리고 세뱃돈을 받아 어린 부자가 된 데 좋아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낭송가님들 어릴 적 생각나는 추억 하나씩 좀 끄집어내어 주세요.
네, 할머니의 지휘하에 어머니께서 한 달 전부터 만들기 시작한 유가와 조청, 쌀 티박강정, 그리고 철질을 하여 부쳐낸 고소한 부침개와 시루떡 등 먹을 것으로 풍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는 객지에 나가 열심히 번 돈으로 어르신들 것뿐만 아니라 동생들 선물까지 양손에 가득 들고 오던 언니들, 유년시대에 대한 추억은 퇴색하였지만 생각해보니 그립네요. 이날부터 정월대보름까지 끊이지 않았던 세배의 행렬, 세배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 또한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서 설이 즐거운 명절에서 아마도 의무감으로 치러내야 하는 하나의 행사가 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설날은 달의 새해를 축하하는 날이니만큼 조상에 대한 존중을 갖추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2023년의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좋은 2023년을 보내봅시다. 원필이 부릅니다. 행운을 빌어줘. 네. 이 곡 행운을 빌어줘는 그 멤버들을 먼저 군에 보내고 홀로 입대를 앞둔 그가 조금은 불안하고 또 한편으론 걱정스러운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낸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모든 군대에 가 있는 대한의 아들들의 앞길에 행복을 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1월에 관한 시 하나 더 듣고 가겠습니다. 이효숙 신앙송가님이 낭송합니다. 고은영 시인의 1월의 그리움입니다. 1월의 그리움 고은영. 방패연을 날리던 종순이 뒷고랑지에 작은 행복이 희죽 웃으면 복사뼈 드러난 가는 발목이 유난히 추워 보이던 방주. 1월에는 나무팽이가 골목마다 팽팽 돌았지. 바람 한 줄기 돌아내리는 자락, 배고픔에 매몰되던 시간이 저 단층의 허름한 목주집 대문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걷다 보면 어슴풀에 날은 저물고 따뜻한 우동 국물 한 사발이 언제나 그리웠지. 살에는 바람의 등골에 올라탄 방패연이 쩔쩔매며 기우는 황혼을 손살에 치고 깊어지는 추위를 타고 겨울의 저젓거리에서 가난한 것들은 가끔 서글픈 꿈을 품었지. 그 소박한 꿈을 꾸는 동안은 춥게 구부린 목덜미가 따뜻해 왔었어. 그래 거기에 우리의 늪지가 있었지. 습하고 축축한 물관을 따라 졸졸 흐르던 가난한 사랑의 징표 같은 것. 사방에 푸른 이끼로 덮인 세월마다 그리운 이들이 찍어놓은 한초롬 슬픈 발자국들. 네. 고은영 시인의 1월의 그리움 참 잘 들었습니다. 이 시를 들으면 어쩐지 외로움과 그리움에 대해서 생각이 저는 나던데요. 우리 낭송가님들은 이 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외로움이란 그리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움이란 그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막연하게 지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자연 가운데 함께 있거나 함께 있어도 말없는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그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얼추 들어서 남들의 삶을 지켜보는 나이가 됐어도 때로는 목 놓아 울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허망감과 상실감이 민물처럼 밀려 들어올 때 몸둘 바를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고 문득 통곡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고은영 시인의 시에서 얼핏 들어오는 것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시인의 시적인 방황입니다. 이런 방황이 있기에 의미 있고 메시지 충족된 언어들을 자식처럼 골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고픔을 느끼는 자가 육신이 건강하듯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영혼의 함량이 많다고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라면 저희가 세배라도 좀 같이 드려보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는 못하니 우리 선생님들 새해 인사 한 번씩 좀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도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올해도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언제나 변함없는 당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득 담아 보냅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간해의 평안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들려드리는 마지막 곡입니다. 다시 또 나를 설레게 하는 시작입니다. 가호가 부릅니다.